드릴 말씀은 많으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빠뜨리지 않고 꼭 드릴 말씀을 다 드리면서 오늘 리더님들한테 제가 준비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ESG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 되게 기분이 너무 뿌듯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사실 저희가 한국아미에서 ESG 경영 전략을 준비를 하는 거를 거의 한 반년, 한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내부 임직원들, 그리고 미국 본사 쪽 사람들, 그다음에 국내 어떤 외부 컨설팅 회사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한국아미의 ESG 경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이 ESG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관심사 밖의 일일 수도 있어요.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리더님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진짜 멋진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좀 더 매력적인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왜 뿌듯하냐면요. 최근에 제가 ESG 경영 전략을 확립하고 나서 여기저기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많은 리더님들이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게 왜 뿌듯하냐면요. ESG는 바로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즉, 우리 리더님들이 더욱더 격조 높게 이 비즈니스를 더 길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즉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전 그게 되게 많이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럽고요.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ESG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ESG 경영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아미의 ESG는 왜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SG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들만 줄인 거거든요. 사실 이 ESG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표현하는, 정의 내리는, 그리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ESV라든지 CSR이라든지 좀 낯설긴 하지만 B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UN에서 발표한 SDG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ESG가 지속 가능성, 즉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정의내리는 가장 강력한 개념 어가 됐습니다. 개념 단어가 됐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정의내리는 개념 중에서 SDG,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UN에서 발표한 SDG가 있거든요. 자그마치 17개의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얘기해요. 17가지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ESG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 17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리더님들 아시겠지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심플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걸 ESG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ESG는 어떻게 무엇이 다르기에 바로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17가지의 다양한 목표들을 아우를 수가 있을까요? ESG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ESG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입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사실 저희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ESG 경영 전략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심지어 외부 컨설팅 회사조차도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어입니다. 흔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그러죠. 마치 휘발유, 경유, 등유처럼요. 휘발유, 경유, 등유 다 에너지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죠. 휘발유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건지, 공장을 돌릴 건지, 아니면 집을 따뜻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인지,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즉 의도와 목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만 외치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따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깔린 의도는 이런 겁니다. 환경은 기업이
그 고유의 활동, 경영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즉 비즈니스를 해 나가려면, 사업을 해 나가려면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건강한 자연이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환경의 유지를 넘어서서 복원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수준까지 되돌리지 않으면 기업은 더 이상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없어라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이전의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기업은 사회에게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사회는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약간 바라보는 관계죠. 서로서로 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혼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잘 될 줄 안다고 알고 있었어요. 혼자 똑똑하면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리더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아직 100년 된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억지로 이제 따져보면 제약회사 한 군데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몇 군데는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100년 된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대기업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잘 열심히 해서 기업 혼자 똑똑해서 좋은 인재들을 써서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기업의 발전만큼 사회도 같이 발전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생각하는 기업의 비전을 쫓아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즉 사회도 같이 건강하게 발전을 해야 기업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배구조는 그렇습니다. 지배구조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는 잘 몰랐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언론에 공개되는 이야기들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다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회의 눈이 무서워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회가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다는 건 기업과 사회가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더 투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라는 걸 투명하게, 즉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실행을 공정하게 해야지만이 사회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배구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이야기에 다 깔려 있는 건 그겁니다. 기업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업의 존망을 건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많은 CSR, CSV 이런 것들 개념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기업, 사회에서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좀 사회로 좀 돌려줘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얘기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좋은 일에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구를 받는 거죠.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사회의 요구. 그리고 사회는 여전히 기업이 베푸는 환원한다는 이윤을 받는 겁니다. 즉 베풀고 베품을 받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내심 속이 아프죠. 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ESG는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본질적으로 더 강력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 ESG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가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업 이윤이 사회에 환원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걸로 완전히 개념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투자가 ESG를 하는 기업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에 보이는 분이 미국의 최고 1등 자산운용기업. 자산운용기업이 뭡니까?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뭐 좀 이렇게 돈이 벌릴 것 같은 회사들인데 투자해서 거기서 많은 이윤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넘버원 기업이 바로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매년 초 고객사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레터가 되게 유명한데요. 뭘로 유명하냐면 그해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과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거든요. 올해도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 레리 핑크라는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ESG가 중요하다고 계속 매년 이 편지에다 썼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블랙락은 ESG를 하는 기업, 즉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라는 거예요.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금들이 ESG를 하는 기업들로 몰립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까지 다. 이런 현상을 저는 처음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기업이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못 받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ESG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ESG를 하는 기업은 투자 받을 수 있다. 즉 이 기업은 오랫동안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인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돈은 대단히 영리하거든요. 돈 벌릴 곳을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나가거든요. 그게 본능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즉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전략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합니다. 대충 보시면 지구, 미래,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일을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좀 일찌감치 ESG를 선도했던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2009년, 2010년 제법 빨리 시작했죠. 되게 무척이나 되게 세부적인 계획들까지 세우고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개월 정도 이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우리 내부 임직원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처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뭔가 가슴에 울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리더님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CSR, CSV 때 이 많은 기업들이 했던 얘기들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들었던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선언은 들었는데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잘 확인한 적이 잘 없어요. 기억이 잘 없어요. 선언만 듣죠, 주로 우리는.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가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다 이런 겁니다. 2025년까지 뭘 하겠다. 2022년 말까지 뭘 하겠다. 2030년까지는 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다. 지배구조를 좀 이렇게 건전하게 만들겠다. 다 이런 식이에요. 즉 하겠다라는 계획들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은 많이 들었죠. 우리들한테 계획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즉 ESG가 또 하나의 유행을 따르는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CSR이 한때 유행했어? CSR 얘기하자. 우리 CSR 합니다. CSV가 유행이야? 우리 CSV 해요. 고유한 기업 가치 창출할 거예요. 이런 선언들을 한 거예요. ESG가 또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SG는 더 이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절실하고 유일한 길이라고요. 유행을 따른 선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ESG는 또 다른 새로운 홍보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의 어떤 모든 임직원들, 부서를 막론하고 모든 임직원들 다 모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인사부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필요한 겁니다. 방향성은 철학이고 비전이거든요. ESG가 경영 전략으로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바로 한국암의 ESG가 강할 수밖에 없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철학이 있었거든요. 이미 60년 전부터 2009년에 선언한 게 아니고요. 6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사람과 자연과 사회에 이로운 것들만 하겠다. 그런 단단한 철학이 모인 저희들의 비전이 저거지 않습니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 아시겠지만 저기서 얘기하는 better and healthier life는 몸의 건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환경과 사회가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낫고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정말 포괄적이면서도 대단히 강력한 개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6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학과 방향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실천을 했죠. 저희는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획도 계속 발표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천을 해왔다는 겁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죠. 지속 가능한 농업. 몇 년 전부터 해서 유기농법, 저희 유기농법 씁니다. 좋은 농장 씁니다. 좋은 원료를 씁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유기농법임을 뒤늦게 와서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이걸 하지 않으면 뉴트릴라이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뉴트릴라이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유기농법보다 더 수준 높은 농법들, 우리만의 농법을 만들고 우리만의 뉴트리서튼 농장이 필요한 거죠.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은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좀 자랑할 건 자랑하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들 저희들 배송 박스를 보시면 FSC라는 마크가 언젠가부터 박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옛날부터 그 박스를 쓰긴 썼는데 도장을 찍은 건 최근이거든요. FSC는 뭐냐면 Forest Stewardship Council이라고 숲을 지키는 프로세스를 잘 지킨 공장에 생산된 종이만 쓴 박스에 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숲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숲을 지켜나가면서도 박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종이 박스지만 그 마크를 찍은 박스를 쓰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그 박스를 씁니다. 진작부터 그걸 쓰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 비닐 충전재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들 하세요. 딴 데 보니까 종이 충전재 많이 쓰는데 그게 더 친환경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검토를 했거든요. 비닐 충전재를 쓸 것인가, 종이 충전재를 쓸 것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마치 전기차처럼, 전기차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차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도로 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만, 이 전기차가 생산되고부터 폐기될 때까지, 즉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LCA라고 그걸 하거든요. LCA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움직이는 게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 필요하죠. 배터리 뭘로 만듭니까? 리튬 아니면 코발트입니다. 리더님들 코발트 광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터리 또 가동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 어디서 옵니까? 여전히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겁니다. 전기가 그냥 깨끗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폐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의 폐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이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아직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친환경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가 붙습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전기를 재생에너지 같이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전기자동차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일 겁니다. 친환경적인 미래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검토해봤어요. 검토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는 비닐 충전재가 환경 파괴가 덜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닐 충전재 안에는 뭐만 들어갑니까? 공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종이 충전재는 쓰려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비닐이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빠른 비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낫구나라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남들 보여주는 거에만 신경 썼으면 저희 진즉에 바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선언이라는 거죠. 유행을 따른 선언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진짜로 자연과 사회,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것들을 하겠다는 철학이, 단단한 철학이 있다 보니까 꼼꼼히 집요하고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낫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어느 순간 아마 저희 충전재가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리더님들 믿으셔도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아메이가 연구를 끝낸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끝낸 시점이라고. 지금 이제부터는 이 충전재가 더 친환경적이겠구나라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만 잘 쓰셔도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도 조금씩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계속 연구해왔고 어느 날 갑자기 ESG 때문에 연구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바뀌게 될 겁니다. 뭔가 플라스틱 손잡이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면밀히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이게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가 판단 내렸구나. 진짜 단단한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업들이 ESG를 선언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보통 이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대기업은 ESG를 하기로 했으니 우리랑 일을 하려면 그 ESG 기준에 맞춰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팔짱 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평가하는 거죠. 당신들은 ESG 기준이 안 되니까 저희랑 일을 못합니다. ESG 기준 되셨으니까 저희랑 일을 하실 수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원포먼 프로젝트 아시겠지만 저희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일상적이지 않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의 애티튜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자세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보죠. 여기 기술력이 있네? 제품이 괜찮네? 가능성이 있네? 미래가 보이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 아메의 기준이 되게 높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네요. 생산 설비라든지 환경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맞네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을 빌려드릴게요. 가르쳐드릴게요. 끌어드릴게요. 이까지 같이 올라옵시다. 라고 손을 잡고 끌고 올라오죠. 이게 진정한 상생이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가자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이 수준까지 올라오게 도와주는 것이 상생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ESG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단단한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해왔냐라는 거죠. 리더님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요. 저희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싶다고.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싶답니다. 교수님들이. 언론사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 저희 ESG 실천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 만들고 싶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에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입니다. KESG 대상에서 본상 받았거든요. 부문별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본상에서 대상 받았거든요. 본상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지난달에 SBS 생방송으로 저희 회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ESG에 대한 생방송을 했어요. 이미 부사장님 나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우산 받치고 열심히 말씀하셨죠.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제가 볼 땐 떠는 게 보였거든요. 평소에 부사장하고 좀 달라 보여서 한마디 놓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을 하려는 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례를 연구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사례를 기사로 만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례를 방송으로 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상을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데 ESG가 유행이다 보니까 찾아봤더니 다른 모든 회사들이 ESG를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선언만 있고 계획만 있고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는. 실천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먼저 저희한테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보는 건 뭐냐면 사회가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해는 오해한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풀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듣거든요.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선입견이 있었네?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의 철학과 그걸 바탕으로 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님들. 우리의 ESG는, 한국암의 ESG는 시작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상생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가진 공존을 그리고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회사라고. 실천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관점으로 저희는 모든 경영 전략을 ESG 관점으로 바꿀 겁니다. 리더님들 그동안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으로 단단하고 멋진 자산가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외연을 넓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나갈 거고요. 환경과 사회와의 공존을 만들 거고요. 자연과의 공존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와의 공존을
이룩해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본사 차원에서는 리디자인이라고 새롭게 저희들만의 ESG 경영 전략의 테마를 잡았어요. 리디자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 공존의 실천, 즉 우리만의 ESG 관점으로 다 바꿀 겁니다. 새롭게 재활용할 건 없는지, 리유즈, 뭔가 불필요한 거 없앨 만한 건 없는지, 리무브, 혹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리플레이스. 그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다 통틀어서 다 이 리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영 전략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영 전략을 논의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그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런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냐면 뭐 그냥 무슨 그림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1880년대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각 지역의 기온만 이렇게 측정한 거예요. 파란색은 시원한 거고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죠. 본격적인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한 70년대 전까지는 시원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급격히 벌겋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지구온난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다 벌겋죠. 이제는 뭐 시원한 데가 없어요. 또 하나,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물난리가 났거든요. 물난리 났나 보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파키스탄이 한반도 면적이 3배입니다. 3배예요. 제법 큰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30 몇 프로가 물에 잠겼어요. 즉 한반도가 물에 잠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의 환경변화 장관인가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얘기만 하는데 보라고, 기후 디스토피아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린 지금 현실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본사 직원들은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11 캠페인. 이걸 다 실천하면 연간 1인당 소나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님들, 회사와 리더님들은 운명 공동체,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리더님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ABC나 A스테이션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뭔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리더님들한테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한국아미 배송 시스템 좋거든요.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그러면서도 이 ABC나 A스테이션에서 픽업, 그런 지혜로움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간 그 박스 한 700만 개를 씁니다. 제법 많죠? 박스 700만 개를 쓰니까 아무리 저희가 FSC 로고를 박더라도 소나무로 완성했던 한 2만 그루 정도가 소나무가 사라지는 효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리더님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온라인 구매 3번당 딱 한 번 정도만 ABC에 방문해서 픽업을 하시게 되면 한 7,000그루 정도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리더님들 계세요. 아니, 거기 ABC 갈 때 가는 그 자동차, 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오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묶어서 온다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온다든지. 공존을 실천한다는 건요, 불편함이고 불편함을 극복하는 건 아이디어거든요. 리더님들, 요즘 소비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얼마나 품격이 격조 있게 돈을 쓰는가라는 거죠. 요즘의 소비의 품격은요, 곧 내가 얼마나 아이디어를 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소비를 위해서, 품격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을 회사도 리더님들도 같이 많이 감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속된 시간이 딱 됐는데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와. 네.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또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설명을 좀 붙이고 싶었거든요. 이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맨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를 아메이는, 한국 아메이는 계속 리더님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환영할 일이고요. 근데 저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를 리더님과 회사가 함께 손잡고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함께 아이디어 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